뭐 네빌 고다드나 뭐 조셉 모피나 막 이런 어떤 그런 이제 자기계발서 시크릿 뉴에서는 모든 그 내면의 상이 모든 다 투사하기 때문에 내면의 상이 모든 현실을 창조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전지전능한 것처럼 내가 바라고 간절히 원하고 시각화하고 하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 유튜브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족세계를 공부하면서 아 이게 이제 어떤 서양의 성취주의에서 나오는 어떤 하나의 그냥 철학이구나 약간 뭐 수준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수준이 좀 낮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지전능하다고 얘기를 하잖아 인간의 의식이. 그래서 다 할 수 있다 마음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족세를 공부하면서 이게 좀 수준이 좀 낮구나 하나만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어떤 가족세계적 입장에서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열광하고 유튜브도 그런 게 조회수가 되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게 우리를 이끄는 어떤 큰 힘이 힘과 이 에고의 힘이 합일이 될 때 창조가 일어나요. 우리가 대운이 왔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대운이 왔다. 나한테 운이 왔다. 이런 분들은 계시지 않아요? 근데 운이 왔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나 운이 왔어 막 이러면서 대운이래. 4대운인데 올해부터 4대운이래. 막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몇 년을 기다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날까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 일어나죠. 운을 쓸 줄 알아야지 창조가 일어나는데 에고가 운이 왔으면 그 운을 에고가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에고가 아무것도 안 해요. 일은 에고가예요. 손발을 움직이는 건 에고거든요. 운이 아무리 와도 자아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해요. 근데 운이 이렇게 이제 커브를 그려서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운이에요. 예를 들면 운이 안 좋아, 소위 말하는. 근데 에고가 막 뭔가 해보겠다고 미쳐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네. 밖에 비가 오는데 날씨가 구준데 나가려면 우산이든 우비든 나를 보호하는 장비들을 들고 나가야죠. 그냥 가면은 비 맞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운을 대기에다가 비유를 한다면 추울 때는 어때요? 따뜻하게 방한복을 입고 나가야겠죠. 더울 때는 반팔 입고 나가야겠죠. 햇볕이 강렬한 정오 때는 어때요? 양산이라도 들고 쓰고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뭐지? 타는 거? 화상. 화상 같은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알러지 일어나요. 햇빛 알러지 있어서. 저는 그냥 여름에는 흐려도 양산을 쓰고 다니거든요. 흐리다고 해서 그냥 막 다니면 이 목 같은데 두드러기가 일어나서 눈까지 올라가면 그 한 일주일은 엄청 고생하고 알러지 있는 거예요. 햇빛 알러지. 그럼 내가 이런 사람이잖아요. 나의 이런 몸이 이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양산이나 선크림 이런 것들을 하고 나가요. 그래서 이제 창조와 관련해서 창조는 그럼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은 언제 열리느냐? 그거는 모든 게 맞아 떨어질 때 열려요. 에고만 열심히 겁나게 일한다고 해서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난 할 수 있고 내가 창조하고 내가 뭐든지 다 하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도
잘 나가다가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강의하는 강사 되게 유명한 선생 2명이 합쳐서 사업을 했는데 망했대잖아요.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름 대면 다 아실 거예요. 되게 유명한 그런 강사 있어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강사 2분인데 둘이 하면 더 시너지가 날 거라고 해서 회사를 차렸다가 망했대요.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는 뭐가 다 잘 되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내가 움직인 거죠. 함께 움직인 거예요. 우리 망한 사람들 보세요. 망한 사람들. 그 사람이 게을러서 망한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은 계속 꾸준히 열심히 일했어요. 망할 때도 일 안 한 게 아니에요. 망하게 일을 한 거죠. 근데 왜 망하는 줄을 모르고 일할까요? 그거는 대기를 보지 대기가 어떤지를 모르고 그 날씨나 뭐 이런 거에 맞춰서 나가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가 오는데 그냥 나가는 거, 비바람이 치는데 그냥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그래서 창조가 잘 일어나려면 내 내면 세계, 이것도 하나의 세계거든요. 내 내면 세계, 그리고 나를 둘러싼 세계. 나를 둘러싼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내가 사는 세상, 그리고 내 일과 연관된 세상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에 맞춰서 움직인 나의 손발의 세상, 내 태도의 세상, 이 여러 세상이, 이 중첩된 세상들이 맞아 떨어지면 그때 이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람들은 이제 창조. 근데 이게 잘 맞아 떨어진 사람은 이 힘으로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뭐가 이렇게 잘 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운이 나가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해놓은 게 없으니까. 자기가 손발을 움직여서 깔아놓은 게 있으면 그걸 밟고 가는데, 손발을 별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딱 뭐가 잘 됐어. 그러면 그 운이 나가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제 아는 분이 영어 학원을 엄청나게 크게 해서 건물 2개를 다 빌려가지고 점점 그 영어 학원이 잘 돼서 건물 2개를 빌려서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망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망한 다음에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자기가 잘나서 영어 학원이 잘 된 줄 알았대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김영삼 정부 때였는데, 그때 영어 교육을 정책적으로 굉장히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맞은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일을 잘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혼을 했거든요. 이혼을 하고 부인은 캐나다로 가버렸어요. 딸 데리고. 그리고 이제 부인이 떠나니까 그 학원이 망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영어 학원이 이제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까는 일을 잘하는 부인도 떠나, 경쟁은 심하대, 그러면서 이제 망한 거거든요. 게다가 건물 2개를 빌려서 그 수많은 강사들을 돌렸으니 고정비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벌어도 고정비용 나가기 바빴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자기가 잘해가지고 영어학원이 그렇게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그때 사회적으로 영어가 붐이 일어나는
복에 맞아 떨어졌고, 그리고 일을 부인이 잘해서 영어 학원이 잘 된 거지 자기는 바지 사장이었다. 그렇게 이제 반성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창조라는 게 선생님이 얘기한 이제 그 수준에서 보면 그 에고 장난. 내가 에고가 뭐 내가 창조한다. 내가 하면 안다. 할 수 있다. 그 에고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를 봐야 돼요. 에고가 정말 창조력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걸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이제 창조성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때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일을 하죠. 근데 그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으면 큰 움직임도 안 일어나요. 그런 작은 움직임이 누적이 돼야만 큰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움직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큰 것이 잘 되려면 작은 것들이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 로켓도 저 공중에서 떨어진 로켓 있잖아요. 그 나사 하나가 불량이었거든요. 그렇다니까요. 사람 일이란. 그래서 그것을 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인식력이 넓어야지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꿰어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꼬치로 오뎅 이렇게 꿰잖아요. 그런 것처럼 꿰뚫고 보는 눈이 있어요. 꿰뚫고 보는 눈을 어떻게 기르느냐? 가족 세우기는 그런 걸 훈련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기법이에요. 왜냐하면 구조를 여러 세대의 구조를 동시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별 흐르는 그 에너지를 동시에 보게 해줘요. 그냥 꿰어보게, 꿰뚫어보게 하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족 세우기 굉장히 훈련으로서 굉장히 좋은 유용한 도구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직관이나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된 거는 이제 이런 훈련을 오랫동안 해서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남자친구를 세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는 사람 얼굴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 남자친구가 누군지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말 안 했어요. 아무개 선생님하고 사귀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한 3년 후쯤에 그 남자분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전해준 선생님이 우리 교육생 이름을 대면서 그분하고 교제를 했었다. 근데 오히려 둘이 더 잘 어울리는데 지금 결혼하는 분하고는 그렇게 어울려 보이진 않는다. 근데 어울리지 않는 분하고 결혼한다. 이 선생이 더 어울렸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세션 할 때 그 얼굴이 스쳐 지나가더니 그때 교제 중이었구나. 그 약간 반무당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하게 제가 다 아는 분들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직관이 그냥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제가 모르는 사람이면 그런 이미지가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다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제 어쨌든 이 업계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다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계속 이런 훈련을 하면 그 과거에는 없던 이런 직관력이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옛날에도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훈련에 의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은 그 영상이나 이미지로도 이렇게 탁 보는 힘이 생기나 봐요. 신기하죠? 이게 뭐 처음부터 제가 이런 능력이 있거나 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계속 훈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거는 이제 그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나 자신한테 적용을 해보자고요. 이제 나한테 이런 공능이 개발이 됐다. 그러면은 창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얼마나 이로운 능력이에요? 제가 이제 센터를 이게 지금 제 센터도 아니고 우리 딸 회사예요. 우리 딸 회사 뒤로 다 밀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딸 회사인데 이제 여기를 거의 이제 연구소처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개발하고 뭐 여기 원당 갖다 쌓아놓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저는 대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관 해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를 창고처럼 쓰고 있고 뭐 이렇게 도로랑 맞물려 있고 그래서 내가 여기를 장판 깔고 좀 쓰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반만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 반만 이렇게 썼는데 사람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밀리고 얘네는 책상도 없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반 제가 쓰고 반은 얘네들 직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평일에 안 쓰니까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여기 쓰면 되니까 그 전에 직원도 3명이나 여기에 근무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어쨌든 이제 거의 이제 얘는 이제 연구소처럼 쓰고 이제 제가 거의 이제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쓰지만 어쨌든 이렇게 밀려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제 센터를 갖고 싶어 하겠어요. 그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센터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쓰자고 센터를 만드는 거는 너무 이제 고정경비가 많이 나와. 그래서 센터를 어쨌든 과거에 힐링을 했으니까 이제 힐링을 다시 해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거기에 맞는 센터를 다시 만들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언제쯤 센터가 만들어질까?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바로 만들어도 되죠. 근데 시기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돈 있다고 뭐 척척 만들어내면 그 돈 다 날려요. 돈이 있어도 허락하는 날이 언젠가 그 기다리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2년도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22년도 겨울쯤부터 움직임이 있긴 있겠구나. 근데 22년도 됐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움직임이 일어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안 일어나지? 그래서 다시 이제 날짜를 생각해 봤어요. 23년도 5월, 그러니까 올해 5월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5월에 이사 갈래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7월에 뭔 일이 탁 터져가지고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방배동에 얻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22년도 겨울인데 실제 움직임, 창조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건 지금 8월 30일 날 이사거든요. 저희가 8월 달까지 세션을 하고 이사를 해요. 8월 3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차가 뭐 8개월, 9개월 아니 몇 달 차이지? 몇 달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으로 온단 말이에요. 직관으로. 근데 내가 돈이 있다고
22년도 겨울에 싹 얻어버렸어. 그거 하고 이렇게 에너지가 누적이 돼가지고 에너지가 터져서 옮기는 거 하고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자연스럽게 발달이 힘을 내가 막 쓰지 않고요. 힘이 뒤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쓰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방배동 어디세요? 네, 8월 30 이사예요. 신기하게. 근데 그 이제 뒤에서 미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제가 이게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하는 건 못 하잖아요. 이거 누가 맡아줘야 하거든요. 이것도 기업이라서. 근데 그거를 좀 저는 이제 우리 애들이 이거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했는데 얘네들이 안 움직였는데 얘네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얘네들한테 터져가지고 얘네들이 방배동에 얻었어요. 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 센터가 돼버린 거예요. 전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센터 하나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센터 계약이며 뭐 인테리어 이런 것도 다 제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집 주인 돈으로 전 그냥 가서 노가다만 하면 돼요. 열심히 이렇게 모아주면 일하고 전 이것만 하면 돼요. 움직임. 제가 만약 그 돈 있다고 그 돈으로 막 내면 제가 아마 몸살나서 죽었을 거예요. 제가 다 해야 되죠. 근데 움직임이,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홍보 마케팅 이런 건 제가 못해요. 지금 연구 작업하고 공부하는 것도 바쁜데 언제 그런 걸 하겠어요.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다른 영역에서 맡아줘야 돼요. 그쪽 전문가가. 근데 그게 제가 바라는 건 그런 거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고 지금도 어쨌든 이제 평일에는 이 회사 운영 때문에 바쁘니까 지금 유튜브 제가 이제 유튜브 해놓은 것 중에 조회수 높은 것만 뽑아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마케팅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그냥 하도 유튜브를 하라고 옆에서 얘기해서 이제 엉터리로 만들었는데 또 조회수가 몇천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면 좋은데 혼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어쨌든 그 창조라는 거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가 아닌가. 창조는 막 내가 애를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폭발하는 거죠. 그러면은 애쓰지 않으면서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이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애써갖고 내 에고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나 혼자 계산해가지고 이때쯤 되면 22년도 뭐 겨울이면 내가 돈이 얼마 있으니까 센터 얼마 내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너무 애를 많이 쓰게 돼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나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센터가 운영되길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22년도에 만약 겨울에 내가 이렇게 했다면 저는 엄청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임대료도 못 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 한 달에 한 번 해서 뭐 200만 원씩 임대료를 내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200만 원 임대료 내려면 이제 여러 사람이 붙어서 200만 원 임대료 내게 일을 해야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거는 조금 범주를 키워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에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창조가 안 일어나요. 에고가 더 큰 힘에 고개 숙일 때 에고가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돼요. 승복을 해야 돼요. 더 큰. 나를 이끄는 그런 큰 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큰 힘에 에고가 고개 숙일 때, 승복할 때, 그때 물질 창조가 일어나요. 신기하죠? 저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여러 차례 경험을 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창조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체험 학습을 한 거죠. 여기는 물질 세계라서 다 타임렉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에고의 속도로 일어나지 않아요. 에고의 속도로 일어나면 이 지구가 망했을걸요. 그런 이치를 좀 알고 그 이치를 삶에 적용해서 자기 삶의 가능성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지금 제 얘기가 어려우시진 않으셨어요? 괜찮았어요? 알아들을만 하죠? 시대가 진짜 많이 변했어요. 이런 말도 이렇게 다 잘 알아들으시고. 이게 쉬운 말 아니거든요. 10년 전에 교육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20년 전에 교육할 때는 신고당했어요. 너무 황당했어요. 교육 담당자는 정말 이제 고급 공부를 시키려고 나를 부른 건데 이게 굉장히 고급 정보거든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를 신고했어요. 그리고 교육 담당자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이게 교육생 수준에 맞춰서 정보가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교육 담당자는 성질을 내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아니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난생 처음 죽기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할 얘기를 들었으면 고마워해야지 어디 와서 이런 소리 하냐고 막 나중에 그 교육 담당자가 성질을 막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가 두려움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그때 이제 처음 봤죠. 왜냐하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를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외부에 교육을 나갈 때는 교육생들이 자기가 돈 내고 교육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교육비는 이제 강사료는 딴 데서 나오고 그분들은 이제 교육 수혜자들은 돈을 안 내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너무 깊은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이제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대중을 봐가면서 이제 그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대중을 봐가면서 그때부터는 거의 조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다 돈 내고 오신 분들은요 절대 그런 얘기 더 해주세요 막 이래. 노하우 내놓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